첫 번째 이야기, 행복한 옷 벗겨버린 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호이호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불화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호이호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전병훈. 2010 땡령군번으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우리 부대는 GOP를 담당하는 대대로 철책 근무가 주 임무였다. 그렇기에 부대가 하나의 막사에서 모두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지역에 분포된 소초에 각 소대별로 흩어져 생활했다. 우리 운전병들은 경계 근무를 하는 보병중대가 아닌 본부중대 소속, 각 보병중대로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소초 간의 인원이동, 물자이동, 보급, 쓰레기 배출 등의 임무를 맡았다. 그렇게 운전병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함께 파견 나온 선임 김선호 상병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고민을 털어놨다. 김선호 상병이 투입된 7중대의 경우 한 달이 넘었는데 쓰레기도 안 치우고 행보관이 주요 업무를 하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다고. 그러다 행보관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는데 부대 근처 터미널이 있는 지역 상권가에 고로케 가게를 준비했고 이 때문에 본래 업무를 한 달 이상 손 놓고 있었던 것. 행보관의 업무 미처리로 인해 일이 밀려 잠도 못 자고 운행 업무에 시달릴 게 뻔했다. 그러다 행보관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야 마는데 김선호 상병과 자기 중대 보급병을 고로케 가게 공사 잡부로 부려먹은 것. 할 일은 점점 쌓여가는데 담당자인 행보관은 사적인 일에 군용차,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듯. 이때 우리 중대 선임 박진수 병장이 내무반으로 들어왔다. 박진수 병장은 우리 선임 운전병으로 부대대장의 운전병이다. 마침 부대대장님이 우리 소초에 순찰을 오셨고 운전병인 박 병장님은 소초에 온 김에 우리를 보러 왔던 것. 심각한 표정의 우리 둘을 보고 뭐야?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냐? 우리는 행보관의 부조리를 박진수 병장에게 이야기했고 아니 군용 차량과 병력을 사적으로 막 부려먹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뭐? 뭔 소리야? 누가 그러는데? 순찰이 끝난 부대대장이 운전병을 데리러 왔다가 우리가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뭐가 별거 아니야? 야, 너희들이 얘기해봐. 나와 김선호 병장은 선뜻 이야기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내무반 문을 닫고 재차 물어보는 부대대장님. 너희가 말 안 하면 오늘 복귀 안 하고 직접 내가 여기 조사한다. 결국 김선호 상병은 행보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듣는 부대대장님의 표정이 점점 썩어가기 시작했다. 너희 사정 잘 들었다. 일단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다. 일주일 후 우리 소초는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된다. 연대 인사과장님이 연대 인사과, 군수과 병사들을 데리고 소초에 기습 방문. 작전에 투입된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사들이 소집되었다. 연대 인사과장님은 중대장과 포반장을 세워두고 두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시전하셨다. 나중에 정확한 사정을 들었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부대대장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고 복귀하자마자 대대 주임원사님을 찾아간다. 그 상사. 요즘 업무 처리가 영 시원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참고로 주임원사님은 특전사 출신으로 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시고 특히 병사나 물자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혐오하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자기 밑에 행보관이 병사 2명을 본인 가게 인테리어 공사에 잡부로 써먹었다는 걸 아셨으니 당연히 극대노. 주임원사님과 부대대장님은 이를 연대에 보고 연대 인사과에서 조사를 착수했고 행보관의 고로케 가게 공사 현장에서 해당 중대 그라인더 등의 작업 도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를 본 연대 인사과장님은 행보관이 병사를 사적으로 쓴 것에 더하여 군수품까지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군수과에 이야기하셨고 군수과까지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 이 사실은 모두 연대장님께 보고되었고 부연대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그거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쓰고 남은 자재들을 소초 보수에 쓰려고 병사들을 데려간 겁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변명했으나 최전방 작전 지역의 간부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할 병사까지 동원해서 사적으로 부려먹어? 그러고는 뭐? 소초보수? 내 참, 당신 정말 안 되겠구만! 결국 행보관은 보직해임 저녁 크리 맞고 터널 앞 고로케 가게 사장으로 전업하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연대장에게 관리관 다이렉트로 고발한 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재봉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재봉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재봉, 2009년 군번으로 땡땡연대 소속이지만 예비군의 전시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는 장비 물자 관리반의 관리병으로 편성되었다. 해당 보직은 관리창고가 사단 내에 있어서 연대로 이동하지 않고 사단의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는 소수 인원이었다. 그러다 보니 관리반 인원 1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저씨였기에 생활 자체는 힘들지 않았다. 16명의 소수 파견인지라 간부는 관리관 김대창 상사 혼자였고 일과 시간에 창고에 얼굴을 내비친 적이 1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 파견 간부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 열애, 무조건 칼퇴근,
아침에 술 냄새 풍기면서 출근. 야, 커튼 좀 쳐라. 아, 나 좀 자야겠다. 일 알아서들 잘하고 식당 가서 환자 한 명 있다고 내 밥 좀 받아와. 식당까지는 왕복 20분인데 매번 관리관의 밥을 내가 추진해서 갖다 줘야 했다. 일과 시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가끔 일과 이후 보인다 싶으면 대부분 풋살이나 족구를 즐기는 것이 관리관의 일상. 주말에 약속 없을 때는 자기 차를 연병장까지 끌고 와 세차를 했고 준이 진급 준비하면서 무선 비행기 조종하러 다니는 진정한 땡보.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와. 이곳은 관리관에게 천국이자 꿈의 직장이었다. 그러던 이등병 말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복귀하는 날 어머니께서 휴가 주신 덕분에 아버지 장례 잘 치렀으니 관리관님께 드리라고 하시며 우리 가게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를 챙겨주셨다. 선물 세트를 받은 관리관은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다. 그때 이후 휴가를 다녀올 때마다 야, 너 왜 빈손이야? 저번에 선물 세트 가져온 거 잘 먹었는데 말이야. 농담조가 아닌 궁서체로 웃음기 싹 빼고 말하는데 그 누구도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계속 뭐만 하면 집에서 선물 세트 가져오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대서 나는 물론 동기들, 선임들도 혀를 찰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전체 훈련이 있어 단독군장을 하고 다녔을 때가 있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 돌아가기 위해 동기들과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관리관이 식당을 나와 대뜸 내게 오더니 야, 재봉아, 너 행정병 할 생각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가. 행정반에서 온종일 관리관과 붙어있을 생각을 하니 숨이 턱 하고 막혔다. 참고로 곧 전역하는 군수개원 선임이 있었는데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는 물론 표정 한번 찡그린 적 없던 선임이 있었다. 그 선임이 행정반에서 관리관에게 얼마나 털렸는지 생활관으로 들어와 앞에 유리가 달린 선반을 발로 걷어찼다가 발이 심하게 다친 적도 있었다. 그런 걸 보고 누가 그 지옥 같은 행정반에 제 발로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창고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회피했는데 갑자기 관리관은 손에 들고 있던 하이바로 내 머리를 그대로 후려 갈겼다. 얼마나 세게 갈겼는지 하이바를 쓰고 있었지만 하이바 내피에 핀이 다 풀어지고 머리가 울릴 정도. 주변 사단 아저씨들이 다 쳐다볼 만큼 큰 소리가 났다. 가을이 끝날 무렵 관리관은 우리에게 빈 박스 하나를 던졌다. 내일 연대에 들어갔다 올 건데 연대장님 은행 좋아하신다더라. 창고 근처에 은행나무 많으니까 여기 가득 채워와.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은행을 따라니 파견와서 얹혀 사는 창고 관리병들에게 고무장갑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에 목장갑을 낀 채로 그 냄새나는 은행 껍질을 벅벅 문질러 벗겼다. 그렇게 개고생해서 겨우 한 박스 다 채웠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다니. 그렇게 불만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고 상병 2호봉 정도 됐을 무렵 쌓여가던 불만은 한계치를 넘어 터지게 된다. 관리관이 없던 주말 어느 날 행정반에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때우던 중 동기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행정반으로 들어와 관리관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동기들도 저마다 인격 모독은 기본으로 깔고 가며 내가 겪었던 일들과 비슷하게 크고 작은 사연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 곧 파견에서 복귀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모든 좋은 평판은 판판이 놀며 갈구기만 한 관리관의 몫으로 돌아간다. 도저히 그것만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동기들의 생각. 하지만 어쩌겠는가. 소원 수리를 해도 커트당할 게 뻔하고 참는 수밖에. 그때였다. 동기 한 명이 연대장님 홈페이지에 연대장님 마음의 편지? 대화? 라는 부분을 본 것 같아. 거기에 글 써보는 건 어때? 라고 의견을 냈다. 하긴 연대장님께 직접 이메일을 쓰면 중간에서 커트당할 염려가 없다. 우리 위로 3명의 선임이 있었는데 선임들 또한 관리관에게 당한 것이 많았기에 우리의 계획에 동참했다. 그렇게 우리는 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리관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관리관에게 수모를 당했던 모든 것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글은 완성되었고 전송만 하면 되는 상황. 나는 쉽사리 마우스를 누를 수 없었다. 내부 고발에 대한 뒷감당에 겁을 먹었던 것. 그때 동기 한 명이 야, 이건 우리 모두가 뒷감당 함께 하는 거야. 가자! 라고 하며 눌러버렸다. 당시에는 무서웠지만 해냈다는 감정이 더 크게 느껴져 뭔가 후련했다. 그날 저녁 개인 정비 시간에 연대장님과 연대 주임원사님께서 직접 사단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일들을 참고 버티게 한 점 연대장으로서 참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마음의 편지에 보낸 내용들을 각자 종이에 써서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며 돌아가셨고 작성한 종이는 주임원사님께서 챙겨가시며 나 또한 파견지에 너희들에게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처벌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들 말어. 주말이 지나고 다음날
관리관은 출근하지 않았고 연대 소속 중사님께서 임시로 오셨다. 그 후 관리반은 해체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연대로 복귀하게 된다. 징계 관련해서 주임원사님께 들었는데 불명예 전역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었다고 했다. 이번 징계로 오호봉 감봉 대신 너희 저녁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김대창 상사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마.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하는 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복 차림의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관리관이었다. 나는 경례를 하지 않았다. 관리관 또한 눈을 피하고 모르는 척 지나갔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에이 뭘 그 정도 갑질 가지고 상관을 찔러 빠져가지고 다들 그 정도는 버티고 군생활했는데 좀 너무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 당시 일들을 되새기며 사연을 작성하면서 생각해봤지만 관리관을 고발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찌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 밑에 누군가를 괴롭혔을 테니까.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